개사상전이죠. 개사상전. 옛날로 표현하자면 주역 그 뭐 어떻게 돼요? 비지 구의 원본 주역 권 몇 권인가요? 22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정자왈 작은 글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인 용이 심천이. 자, 개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다시 말해서 공자가 그 마음을 뜻을 쓰신, 그죠? 뜻을 쓰신 깊은 고시이니 전제 개사요. 그죠? 성인의 용의 심천은, 용의 심천은 해야 돼. 성인의 용의 심천은, 그러니까 공자께서 마음을 쓰신 아주 깊은 곳은 온전히 어디에 있느냐면은 개사에 있고, 그러니까 주역 개사에 바로 성인이 쓰신 그 글들이, 성인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시서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삼경이다 그러면 시서 여기니까 그 중에 시서는 내 격언이라. 이 표현 참 좋죠. 시와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격언이라 그랬네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 말들이라 이런 뜻이죠. 격언은 그걸 보고서 내가 마음을 바로 잡아서 그저 바로 고쳐나가는 글들이 시서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성인의 용이 심쳐요. 그거는 주역의 개사전이고, 시서는 격언이라 그랬네요. 개사는 본욕 명력이니. 개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주역을 밝히고자 한 것이니, 약 불선 구 계획즉 간 개사 부득이라 그랬네요. 먼저 괴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개사를 볼 수 없고 얻을 수도, 개사를 보더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선생님 우리 64기 공부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자, 64기 공부하더라도 주역의 개사전을 먼저 이렇게 쭉 읽어 두지 않으면은 대통이 안 섭니다. 그래서 개사전을 먼저 주역의 입문서라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64기 전부 다 공부를 해 64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개사전을 보더라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선생이 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아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 개사지 문운, 그 개사의 그 문장과 같은 것은 후인 결학 부득이니. 후인이 결코 배우더라도 얻지 못하니, 그죠? 결코 얻지 못하니 비지 화공생물하고. 마치금 비유하건대 화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죠. 조물주가 물건을 내고 또 생출일지화에, 그리고 나서 자 물건을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는 다시 또 거기에다가 뭐냐면 가지 하나 내고 꽃 하나 이렇게 내는 것에 홍유, 내는 것과 같으니, 그죠? 같은데 홍유 전제 위지자, 예,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를 자르는 자도 있고, 가지를 전제라고 하는 건 잘라가지고 만드는 자도 있고, 또 홍유 회화 위지자 하니,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수를 놓는 자도 있으니, 간시에 그러고 나서 볼 때 수자상류나. 그래서 그러니까 조물주가 물건을 내어서 거다 가지 내고 꽃을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 하나 뚝 잘라가지고 이거 무슨 나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림 그려서 이거 매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볼 때에는 서로 그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 불약 화공소생이니, 그죠? 그 조물주가 만들어낸 것만 같지 못하니, 그죠? 낸 것 같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이 속에는 일반적인 그 생의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화공이 만들어내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일반적으로 자라나는 뜻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이게 잘라서 뭐 하나 그 화병에다 꽂아 놓거나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는 않죠. 그러나 이 개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물주가 모든 그저 이 물건을 내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개사전을 읽다 보면은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서 우리가 그 인륜이 그 가야 될 길들을 여기다 쭉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사는 본위, 문왕, 주공, 소작지, 사를 개우, 괴효지, 하자니. 다시 말해서 계사라고 하는 것은 매일계자 말씀사자니까 말씀을 매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문왕과 주공이 지으신 바의 말씀에 개우, 괴효지 말씀을 이르니. 그러니까 계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냥 문왕과 주공이 전체 문왕 같은 경우는 전체 괴에다가 원형이정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 계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공이 초유에다가 잠용은 물용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사는 괴계사, 괴계사, 그 다음에 효계사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문왕과 주공이 지으신 바의 말씀을 이르니, 그죠?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개우, 괴효지, 하자. 그래서 말씀에다가 그 다음에 그 괴효의 아래에다가 괴효의 아래에다 지은 것이니, 즉 그러니까 괴효의 아래다 그러면 건괴 그러면은 문왕이 뭐라고 그냥 건은, 그죠? 건은 원형이정이라 그 밑에다 이렇게 썼고, 그죠? 원형이정이라 이렇게 쓴 것이 문왕의 괴계사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초효는, 그래서 초효는 뭐냐면 초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초구는 잠용이니 물용이라 라고 쓴 것은 바로 주공의 효계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뭐라고 하냐, 지금의 경문이요 이거죠. 경문이라. 그러니까 효계사, 괴계사를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문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주역 책 가운데 역경이라고 쓴 책들이 있을 겁니다. 주역이 뭐 예나 제나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역경이라고 쓴 글에 보면은 공자의 해석은 전혀 없다 그랬죠. 가끔 책들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문이고, 차편은, 이 편은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뒤에다 쭉 만들어 놓은 계산전은 공자 소술 계사지 전야라. 공자가 계사를 서술한 바의 전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 그러니까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문왕과 그 다음에 주공이 쓴 글만을 경이라 하고, 공자가 서술한 것은 뭐라고 한다? 전이라 이렇게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서술한 바, 그죠? 계사를 서술한 바, 그러니까 주공과 바로 문왕과 주공이 서술한 바의 계사를 서술한 바의 전이니, 이기 통론 일경지 대체 범례라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전인이 그 하나의 경, 그죠? 일경, 그러니까 64궤죠. 64궤의 한 경의 대체와 그 다음에 범례를 두루두루 그저 통틀어서 논한 것이라. 그러므로 무경가부이 자분상하운이라. 그러므로 자 경은, 그죠? 경은 그죠? 경문에 가입 붙임이 없이죠. 경문에 가입 붙이지 않고 스스로가 상하로 나누었다라고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문에 붙인 것은 단전과 상전에 해당되는 거죠. 단전, 상전이 경문에 붙였고, 이거는 경문에 붙인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체를 하나를 통론한 것이라, 통론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앞을 한번 좀 볼까요? 세 줄을. 세 줄은 여기 앞으로는 이제 세 줄은 자세하게 다는 읽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따서 읽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한번 봅시다. 주자왈 숙독 64계즉, 그 다음에 각득 계사지 와 기위 정밀이니 시 역지 관례라 그랬네요. 자, 주자가 말하기를, 자, 숙독 64개, 64개를 잘 읽으면, 64개를 잘 읽는다라는 것은
자, 문항의 괴사와 저기 주공의 효사를 잘 읽으면은 득괴사지요. 지금 괴사의 말들을 얻어 깨달을 것이고, 괴사의 말들과 그 다음에 그 정밀함이 되는 것, 괴사의 말들이 그 정밀함이 되는 것을 깨달아 얻을 것이니,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에 관례라, 두루두루 주역을 포괄한 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사의 64개를 잘 읽다 보면은 깨달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주역 64개와 관련돼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예이다라는 뜻에서 역의 관례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경의 통론이요 주역의 관례라, 아까 법례라라고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개사는 혹언조하, 아니 그죠? 개사라고 하는 것은 혹조하라고 말하는데, 조하라고 말하여서 2급 역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치고, 조하를 말하여서, 그러니까 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하라 표현하는 거죠. 이 개사라고 하는 것은 조하를 말하여서 바로 역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혹건 역 2급 조하하니, 그죠? 또는 역을 말하면서 조하에 이르기도 하니 다 이러한 이치를 벗어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량의 조하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조하 그러면 그냥 신비롭다라고만 표현하는데, 그 역이라고 하는 것, 유학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것이 왜 신비로운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유학자다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누가 말한 걸 믿고 따른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따져서 본인이 깨달아 얻는 것을 바로 이제 유학의 학문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조화를 말하면은 말하다가 역에 미치고, 역을 말하면서 조화에 이르는 것인데 다 이러한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4개는 지시 상경 설득하고, 64개는 다만 상경, 지시 상경, 다만 저 상경의 설명을 얻으면 정제 하경하고, 그죠? 설명을 얻어서 하경을 정리하고, 그래서 문득 난 근근지 개사해라. 그래서 하경을 정리하는데, 근데 문득 난 근근이라는 게 뭘까요? 막 뒤섞여서, 그러다가 뒤섞인 곳을 하면은 하경에 보면은 난분분한 것을 정리하는 것, 하경에 난분분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바로 정리한 것이 바로 난분분해지는데, 그것이 이제 계산이 여차 지시 상경 호간하고 하경 변몰 이회라. 그래서 자, 여기서는 다만 상경은 참 보기는 좋고, 상경은 상경이라 상계인가요? 다만 그래서 상계, 저 위에 그 개사 상정 같은 경우는 보기에 좋고, 하기 전에 들어가면은 문득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개 같은 경우도 상경은 어떻게 쭉 보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어서 저기서 끊으세요. 아까 상경 설득 정제하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상경의 설명을 얻으면은 잘 정리되는데, 하경이 들어가면 갑자기 인사가 나오면서 그냥 어지러워지더라라는 거죠. 어지럽게 되는데, 개사도 이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개사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 재정에서 끊고, 그 다음에 하경 별난 근근 진이, 여기서 끊어야 돼. 진이 개사야도 여찬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 상계 호간, 잘 보기에 좋고, 하경은 변몰 이회라, 문득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 라고 했는데, 미리부터 겁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쌍호호씨라고 하는 분의 설명이 더 정제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사전 중에는, 그죠? 개사전 속에는 언성인 개사자 육하니, 그죠?
성인께서 그죠? 계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지금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사, 성인께서 계사를 말했다. 계사라고를 직접 계사라고 한 말이 지금 6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자, 성인이 설궤에, 그죠? 성인이 설궤에 관상계사언 하여 이명길흉이라 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이 나오는 거죠. 성인이 설궤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디 나오면은 계사상전 제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인 계사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저기 뭐 2장 3장이 나오나요? 성인 유의 견천하지 동하여 계사언하여 이단 길흉자라 하니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성인께서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매달아서 그 길흉을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 범양출왈 계사언 소위 고해라. 그래서 이번 범양출요. 그죠? 두 번씩 나온 거죠. 이렇게 두 번씩 나온 것이고, 두 군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사언 하여 소위 고야라 라고 하는 거. 그죠? 말을 매달아서, 자, 이로써 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사언 하여 이진기 언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계사상전 이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앞에는 계사언하여 소위 고야라 라고 하는 계사상전 11장에 나오고요. 계사언하여 이진기언이라 말을 매달아서 그 말씀을 다 하셨다 라고 하는 상전 12장에 나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사하전 제1장에 보면은 계사언이 명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말을 매달아서 명하였다 라고 해서 전부 다가 뭐를 내냐면 6번 나오죠. 했으니 개치 문왕주공 괴효사 언냐라. 이 말들은 뭐냐? 말을 매달아서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에다가, 괴사와 효사에 말씀하신 것을 가리킨 것이라. 그래서 약 계사 상하전컨대, 만약 우리가 계사의 상하전과 같은 것은, 계사전은 약 계사 상하전은 즉 시공자 통론 일경지 괴효하니, 그죠? 공자가 한 경에,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이 쓰신 그 글에 개와 효를 그저 통틀어서 다 통합하여서 논한 것의 대체이며 범례니 논선성 자격지 유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성께서 자격을 하신 그 까닭을 먼저 까닭을 논하셨으니 즉 현어 포이시 앙관 부찰과 그 다음에 급 영유 태극과 급 하도 낙서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이 역을 지으신 그 말미암은 것을 논했다. 아까 역을 지으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저 말미암은 곳을 나눴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포이시가 그저 앙이관어 천문하고 보이차라질이라고 하는 바로 계사 하전 2장의 그 내용, 그 다음에 계사 상전 11장의 영유태극하니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하도 낙서를 언급한 내용, 이런 것들, 이런 여러 장이 바로 여러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론 용역지 법분, 다시 말해서 역을 쓰는 법, 그죠? 역의 법을 쓴 것을 논한 것은 바로 현어 대연지수 50이라고 하는 장, 계사 상전 제9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부 괴효지 강유상이라고 하는 거, 괴효와 그 다음에 괴효의 강유와 더불어서 괴효 강유, 그 다음 이 계사 상전 1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지 변화, 그 수의 변화 나온 내용입니다. 상전 10장에 역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삼극, 천지인 삼재를 논한 그 도와, 그러니까 삼극의 도와 유명지 고, 그 다음에 귀신지 정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은 그 수, 부, 바로 문자니, 그죠?
다 그 숨김이 없이 다 수색하여서 다 뒤진 것이니 약 도유 상하경이 무계사전즉 만약에 한갓 저 상경과 하경이라는 경문만 있고 공자가 쓰신 이 계사전이 없다면 상수지 학은 불명하고 그죠? 상수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이의 지 이치와 그 의리의 은미함이 그죠? 은미함이 막현하니 그죠? 드러나지 아니했을 것이니 영역 경무의 치용어 만세하니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역은 또한 마침내 바로 만세 치용으로서 그죠? 만세 치용이 없을까 만세토록 자 쓰임에 이르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치용어 만세하고 적호어 인이하고 그 다음에 중정지 귀의 그죠? 다시 말해서 자 만세 치용으로 되면서 바로 인의에 나아가고 바로 중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산을 기유 칭 대전자는 그 대전이라고 일컬음을 둔 것은 바로 인태사공 인천하 동귀 수도라라고 하는 태사공이 다시 말해서 사마천의 아버지가 되겠죠. 사마천의 아버지가 바로 천하가 같은 곳으로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은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일왈 뭐라고 표현하면은 상하계 그죠? 상하에 매달아놓은 것이 각각 12자 넘어갔나요? 천하동귀 수도하고 일치백렬하라고 하는 그죠? 자, 그러니까 천하는 다 한 가지로 돌아가는데 길은 서로 다르고 하나로 이르는데 생가지는 다 100가지라라고 하면서 이위 역 대전이라 이것이 그래서 역의 대전이라라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그 공자가 달하는 것을 대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공의 사마공에서 나온 것이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가 태사공이 수역 양하하고 아까 이거 공부했죠? 그래서 태사공이 그저 태사공은 바로 주역을 양하한테서 받았고 그 다음에 양하한테서 받았으니 하지속은 그 양하에 그 붙이는 자저역전이니 그저 스스로가 그 하가 그 다음에 거기다 역전을 지어서 행세 세상에 행해지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칭 공자자왈 대전하여 별지이니라. 이미 양하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역전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태사공은 뭐예요? 그 양하 수준하고 공자와 같이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붙였느니라. 그죠? 다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자의 거의 분신처럼 해석 잘 하시는 운봉호씨 호병문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상하계는 그죠? 그러니까 상하 계사상전 계사하전은 전부 다 장이 몇 개냐면 각각이 12장이라 그랬습니다. 각각이 12장인데 시계언 역간이요. 바로 이것은 비로소 처음으로 바로 여기 간략하다라는 것을 말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종계언 역제 덕행이라. 그리고 끝내는 마침내는 끝으로는 바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한 것이니 부재언 사요. 그죠? 그 글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하격지 요 심절이라. 그죠? 사람들에게 바로 하격의 그 요체, 그죠? 하격의 그 역을 배우는 중요한 점이, 그죠? 중요한 점을 보여준 것이니, 그죠? 단순히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을 배우는 중요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심절이라. 보여준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깊고도 간절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계사상전.
12장. 공자가 그 논어에 보면은 항상 논어하고 이렇게 해서 논어에 담긴 말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가 자공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기록한다고 보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자가 막힘없이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걸 다 암기하셔가지고 저렇게 술술술술 풀어내시는가?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도는 나는 이리관지라 그랬죠. 하나로서 꿰다 이 표현입니다. 그때 자공한테 했던 이리관지라고 하는 내용이 특히도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역에 바로 이 10익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사 상전 하전 뭐라 그랬어요? 12장 12장이죠.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책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12대가 되는 거죠. 1년 12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력을 다시 말해서 달력이죠. 달이 지나가는 것을 태양력에 맞춰서 12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12달만 갖고는 태양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해서 24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24절기로 해서 바로 천지자연의 도를 여합부절하게 딱 맞춰놨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도 앞은 주로 이제 천지자연의 이치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뒤는 바로 인사를 주로 다뤄서 그래서 이제 뒤에는 결국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요 뒤에는 바로 덕행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전에 보면은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중시해야 되는지가 나중에 64개의 그 몇 개 예를 들으면서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차분차분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사상전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자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전부 다른 학자들 글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접하는 거죠. 조금씩은 다 보았지만은. 자, 이 내용 제일 같이 읽어볼까요? 경문은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이요. 방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길융이 생이요. 제천성상코 제지성영하니 변화현이라. 이거 1장은 다 읽어봅시다.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팔괴 상탕하여 990쪽입니다.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팔괴 상탕하여 고지 뇌정하며 990쪽이요. 윤지 풍우하며 1월이 운행하며 일한일서하여 그다음 991쪽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992쪽 건이 이지요 곤이 간능이니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대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니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 천하지리 득이 성위호 기중의니라 하고 뭐라고 읽느냐 뒤에 우는 제1장이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요 1장에 대해서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천존지비하니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천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천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낸 글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라 라는 말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음하고 그저 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속에 천지자연의 그 자연 철학이 들어있고 아울러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밝혀준 것이 바로 뜻글자이고 바로 유학이고 그 다음에 주역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땅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천자문에도 뭐라고 보자면 천년이 지왕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부터 먼저 해석을 해본다면, 자, 하늘 그러면 하늘은 하늘이다라고 하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저 하늘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라는 거죠. 옛사람들이 늘 고민하면서 농사를 짓고 시간은 많고, 그 다음에 이 깊이 생각하는 분들, 도대체가 이제 나는 어디서 왔을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요새 애들 고민할 시간 없죠. 어렸을 때부터 놀기도 전에 학원으로 내몰리고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해졌는데요. 자, 보니까 저 위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 사이에서 땅바닥에 붙어서 만물들이 다 자라죠. 중간에 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나는 것도 결국은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자, 위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요 가운데를 사람이라고 하는 요게 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정립되고 그거를 글자로 만들어낸 것이 뜻글자죠. 인류 최고의 문자라, 최고도 되고 뭐예요? 가장 오래되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거 페니키아의 뭐 쐐기 문자인데 그 의미가 다르죠. 뜻글자로서 지금까지도 쓸 수 있는 그저 대단히 훌륭한 글자가 되는데, 이미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대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 주역에 그 글자가 없을 때는 양보, 음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상을 가지고 1년 12대를 표현했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두루두루 매달았고, 그 전에는 노끈을 외워가지고서는 우리가 기결, 미결 할 때, 결제할 때도 이거 나오죠. 주역의 택천 쾌계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끈 이미 다 했다 그러면 노끈을 묶어놓고 안 된 거는 그대로 풀어놓은 상태로 해서 기결, 미결해서 택천 쾌계에서 비로소 문자가 나왔고, 그래서 문자를 지금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이제 양보와 음보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글자는 철저하게 양보와 음보이지 동그라미는 없죠.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글자가 있기 전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생각을 했죠. 하늘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1월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만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체는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체 불용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뜻글자는 모든 것이 체가 있고 두 가지를 다 했었습니다. 체가 있고 용이 있습니다. 체와 용, 요 두 글자 잘 표현되겠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쓰여지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용이고, 체라고 하는 것은 이 쓰이긴 쓰이는데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가 표현된 것이 용입니다. 그래서 끌자는 하늘 그러는데 하늘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건이 있는 거죠. 건이 있고, 땅지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곤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늘천 하늘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글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 뜻글자인데, 그래서 아마 철학하기에 최고로 좋은 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늘이다 그러면은 자, 하늘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글자 있을 때 바로 요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는 글이라 그랬습니다. 요 속에 봄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요렇게 된 글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낸다라고 하는 요 하도수로 표현하면은 글자가 뭐가 되는가요?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상이 있고 그 속에 수가 있죠. 아까 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것 같다가 더 붙이면 돼요. 지난번에 괴로만 표현했지만 하도수로 표현하자면 하늘이 좌우에 혼자 하늘로 위에 있다고 안 알아준다 그랬죠. 하늘은 무조건 위에 있을수록 자 밑으로 내려줘야죠. 내려주면은 모든 만물로부터 우러름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알아줘요? 끌어내리잖아요. 위에 있는 혼자 이렇게 있으면 끌어내립니다. 하늘은 근데 끌어내릴 수가 없죠. 왜? 근데 하늘이 알아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양기운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하도수라고 할 때 수의 이치도 뭐냐면 일육수 했죠. 일이 속으로 들어온 것이 되고 육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하도수 이렇게 보면 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건 속이잖아요. 그죠? 이건 받게 된다 그랬죠. 그거를 표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라는 거죠. 세워져 나가야 되죠. 저 문화재청에 나오는 그 앞에 조선왕릉 했던 입동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치, 뜻글자 이치라면은 그 관공서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입 그러잖아요. 그죠? 출입합니다. 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 속에 이렇게 갇혀 있던 것이 어떻게 돼? 땅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날출자. 그래서 쭉 펴진 것이 쌍날철이라고 그랬죠. 저 쌍날철입니다. 땅 밖으로 쭉 나간 모습이 바로 요 글자입니다. 그 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어떻게 돼요? 밝은 데로 나가는 거. 요 위치를 항상 음양 개념을 집어넣어야 돼요. 입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음양 태극도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땅 바깥으로 나가는 입이다 그러면 자 이걸 표현했을 때 사길례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음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은 양을 지향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들립자는 반대로 음으로 들어가는 것. 밝은 데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입동이다, 입추다, 저기는 뭐예요? 그 기운이 바깥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동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개념 없는 거죠.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표. 지금 제가 하도 떠들었더니 그 사이 누가 듣고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쫙 조선왕릉 뭐 이렇게 문화재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앞에 메인 화면에 이제 매 때마다 이런 거 바꾸잖아요. 그림 이쁘게 몰려놓고 해서 자 입동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개념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그럴 때 그 겨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죠? 우리말은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서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표현해죠. 자, 나아간다와 들어간다 하고 요 개념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양은 이렇게 해서 쭉 펼치지만은 그죠? 자,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잠장하니까 선생님 들어간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음이 잠장해서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기운은 어때요? 땅 바깥으로 쫙 펼쳐지는 거죠. 펼쳐져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상추라는 말을 쓰죠. 음양주역에서 이제 공자에 쓰신 말씀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음양이 서로를 민다 이렇게 돼요. 상추 개념이란 서로 밀어서 나는 이제 들어갈 테니까 그럼 자 양이 이렇게 나오지만 음이 커진다 그러면 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간다와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요 개념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을 요것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요 개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천지인 삼재. 하늘하고 땅, 사람만 표현하면 다 됐죠? 사람은 하늘에서 이렇게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인합일, 나중에 뭐 동학 같은 게 천인합일 표현하는 것은 땅은 자연스럽게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천인합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 말 속에는 천지인 삼재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모든 가장 으뜸이요 만물을 덮는다라는 천부지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하늘은 뚜껑이다. 천부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잘 안 하면은 이거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들 항상 잘 보시고 이렇게 쓰는 일들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토라고만 표현하면 얘가 짝이 안 맞죠. 천진 삼재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만물을 다 덮어주는 으뜸가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냥 하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기운을 자 요것이 그대로 겹쳐지면 요 이가 되는 거죠. 두터운 하늘을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속에 있는 싹들을 다 싹 틔우게 만드는 것이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하느냐? 아니죠. 배태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입견야라고 하는 자궁 개념을 여기다 이렇게 쓴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주고 길러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천지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조화작용이 있는 거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화를 말하면은 조화를 얘기하다 보면 바로 역으로 가고 역을 말하다 보면 아까 조화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이고, 이건 얘기했었죠. 바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주관하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을은 땅이 되어 이는 바로 인이니까,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주관하는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그래서 주관자로서의 하늘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간사라고 하는데 주관한다, 줄기라고 표현할 때 바로 여기에다가 뭘 쓰느냐 하면은 요걸 쓰죠. 같은 개념으로. 그 다음에 곤 땅이라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땅은 요렇게 해서 품어주고 길러주는데 다 쭉쭉 펴준다라는 의미에서, 그죠? 원래 이제 절구구자에다 이렇게 쓰는데, 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쭉쭉 펴준다, 이제 거듭거듭 펴준다라고 하는 신적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건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공자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하늘은 높다, 땅은 낮다 표현하면 당연히 천존지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땅은 우리 발 밑에 있으니까 나보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면서 그 속에 있는 두 개의 기운이 서로가 움직이면서 건과 곤이라고 하는 주역의 역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도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곤이고요. 그 다음에 비고이진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데부터 높은 곳으로서 베풀어지니 이렇게 표현했죠. 비고이진. 아, 선생님 고비라 하지 않고 왜 비고라고 해요?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높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높은 데서 내려오고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양기운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펼쳐지는 것이고, 이미 건곤이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릴 때 어디부터 그려요? 밑에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죠. 밑에부터 이렇게 그리는 건 밑에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베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안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주역 강의를 하는데 가봤더니 이렇게 안 그리더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은 그냥 공부 안 배우는 게 좋겠다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배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건 주역. 그래서 왜 그러면은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음양이라 주역 음양이라 하는 이치 여러분들은 다 공부했죠. 이제 이미 왜 그런지를 표현했는데, 왜 음양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양음이라 발음하기는 어렵고 음양이라 발음하기가 쉬워서 그런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왜 밑에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그리고 밑에서부터 그래야 된다, 왜 비고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거지, 그거는 곁 가지고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대학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죠. 공자가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자 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가 있어야 건곤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생겨나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싹 터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태극도가 이렇게 되는 건 지극히 자연한 자연과학의 원리가 되는 거죠. 양기운은 위로, 찬기운은 밑으로 이렇게 되는, 요거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더 이상 이 공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고라고 하는 낮은 데부터,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고 개념이죠. 사람도 모든 동물 태어나면은 밑에서부터 먼저 기기부터 하죠. 기다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리라는 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리도 뭐라고 그래요? 천위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 지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베풀어지니, 그래서 진을 이룬다가 되는 거죠. 이 베풀어지니. 그러니까 귀천이 정이요. 그래서 낮은 자리는 천한 것이 되는 거죠. 높은 자리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자 이거를 이제 귀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개념으로도 표현한대요. 자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로 이제 사람 인사에다 대입을 하는 건데, 주역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낮은 곳은 천한 것이고 높은 곳은 귀라 표현했습니다. 자 아까 고비 개념과 고비 개념하고 귀천 개념하고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고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자 이건 높은 성문 개념을 표현하고,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저 밑에 땅속으로 파묻히는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녹을 많이 받죠. 시급지도 받죠. 그래 밑에 보면 조개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재물이 기본적으로 깔고,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그래서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귀라 표현하는 것이고, 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얕을 천자에서 온 거죠. 얕다라고 하는 데서 지위가 낮으면은 녹을 적게 받죠. 그래서 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귀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어쨌든 비고라는 것이 베풀어지면서 높고, 하늘 위에 있고 땅이 낮에 있으니까 비고라는 것이 베풀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어디가 되냐면 구체적으로 인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주역의 궤 속으로 들어와서는 높은 데 있으면은 높은 자리가 되고, 밑에 있으면 낮은 자리라고 하는 귀천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유상하니, 양동 음정이죠. 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이 떳떳함이 있으니, 동정에 떳떳함이 있더라. 양이 움직이면서 고요한 가운데서 움직여서 나가가지고 그저 베풀어지다가 다시 고요하게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인데, 떳떳함이다 라면 늘 항상함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동정이 항상함이 있으니, 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고 결단 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건 주역에서 궤 속에서 자 양동음정 동정 개념을 뭘로 표현하면 양보와 음보로 표현했죠. 양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음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양동 음정 개념. 자, 음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죠? 음양 하지 않고 동정으로 하면서, 이것이 다시 주역 속에 들어가면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양을 강이라 표현하고,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음을 바로 유라 한다. 그래서 강과 유가 정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강과 유가 결단 난다. 나중에 이제 결단 난다라고 하는 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 이제 그 궤를 이렇게 뽑아 보면서 수에 의해서 결단 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동정유상이다 수로 표현하자면은 뭐 6, 8 이런 것은 정이 되고, 그 다음에 7, 9는 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역 궤 속으로 들어가면 강과 유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방위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그 다음에 방이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방소에 따라서, 그다음 방소마다 자 무리들이 모이고, 무리들로서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방소마다 끼리끼리 모이고, 물이 군분하니 물건은 다 이제 그래서 물건은 무리지어서 나뉘어지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 천지자연을 보니까 동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 서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 극지방에서 잘 자라는, 각자마다 자라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도 다 끼리끼리 모이더라.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소인배는 소인배끼리 모이고, 대인은 대인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사적으로 보면은 길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제천성상코. 자,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상을 이루고, 제지성형하니, 땅에 있는 것은 자 형상을 이루니, 그 속에서 변화가 현인이라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을 상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자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 크다.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크다라는, 코끼리가 크니까 그냥 다만 크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월성신의 상이 있고, 그 일월성신의 상, 일월이라고 하는 바로 음양의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는 뭐가 생기더라? 하늘이 저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거듭거듭 계속 베풀어 주면서 만물을 잘 빚는 것이 바로 상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한자를 상형문이라고 하나 먼저 나누죠. 그래서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과 땅의 그죠? 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건 상형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를 가리키는 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사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형이다라고 하는 단순히 본뜬 게 아니죠. 본떴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다 음량 부호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형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천상지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상지형이라는 개념 잘 알아두시고, 이것이 이제 역속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 음량의 기운이 땅과 만나면서 모든 변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변화가 나타난다 해서 현이라고 썼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자도 한번 봅시다. 아까 끊을 단자에 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정과 난의 반이다. 그러면 우리 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이 되겠죠. 잔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읒 발음 안 하고 우리는 디귿이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단. 그죠? 그러니까 중국 발음에는 그 단하고 정하고 이 사이에 그 교묘한 발음인데 이렇게 해서 반절이고, 현자는 거기서 어질 현자에다가 그 두루 편자니까 히읗이 초성이 되고, 중성과 종성은 그 다음 글자 반절은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읽더라도 아까 이 중국어 발음이 보통 우리말도 그렇죠. 형님이 저 중청도 말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님 그래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중국에 아마 주로 이제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이렇게 반절은 표기한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말하고 참 비슷하다. 우리말 지방 사투리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에 대해서 정자가 해석한 내용 한번 볼까요? 정자가 해석한 내용을 보면은 천존지비는 지 천하지 리니, 다만 천하의 이치이니, 그 다음에 득이 성효 기중이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여기는 지금 맨 처음에 요 표현한 건 잠깐 그 표현이 다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지금 정자의 이 해석은 그 전체를 다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는 제1장이라 라고 읽었던 내용, 그러니까 994쪽 한번 보세요. 해석하는 방법 가리고 994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 천하지리 득이 성효 기중이니라 해서 994쪽에 맨 마지막 줄 천하지리 득이 성효 기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기억 다 하시고 988쪽으로 갑니다. 988쪽으로 가서 조금 전에 읽었던 정자왈 천존지비 다 그냥 한꺼번에 천존지비 지 천하지리 득이요 기중인이라. 그래서 득이 성요 기중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사상전 제1장이다 라는 겁니다. 천존지비로부터 이제 해석은 뭐뭐로부터 자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원래는 정확한 문정은 이렇게 돼야 자 천존지비로부터 지자는 어디까지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자 해석은 요거 생략하고요. 지자를 뭘로 썼냐면 그칠지자 이렇게 썼죠. 그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정자왈이라고 한 그 해석은 바로 천존지비 제1장의 제1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까지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한 거, 이것이 1장이라 이 표현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역 12장을 나누는데 뭐 어떻게 나눴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학자마다 약간씩 또 차이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사전 제1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존지비부터 아까 994쪽에 우는 제1장이라고 한 내용까지가 바로 제1장이다라고 하니까 지자를 여기서 지자는 요지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는 지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 해석입니다. 전체 저 끝까지의 해석인데요. 그래서 천존지비는 그러니까 정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해석이고, 그래서 그 뒤를 가다 보면은 정자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990쪽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990쪽에 보면은 시고로 강류 상마하며 팔괴 상탕하여 하는데 정자는 없죠. 이제 다 주자만 있죠. 본의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절들 해석에 보면 전부 다 본의만 있습니다.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정자의 이 해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자는 자 왕필의 주석을 따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그 공자의 말씀을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장마다, 장의 제일 첫머리마다만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달아놓은 거를 제자들이 이제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정자의 해석은 그 일장 한 장 전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전체 읽었고, 자, 천존집이 다시 돌아갑니다. 988쪽으로. 천존집이하니, 그죠? 천존집이하니, 천존집이라고 하는 것은 존비의 위가, 천존집이하니, 이렇게 되긴, 천존집이하니, 존비의 위가 정해지고, 이거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래서 존비의 자리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건곤지 의를 명이라, 건곤의 그 다음에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그 다음에 존비 기판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천존집이 이렇게 해서 건곤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존비가 이미 나누어졌으니, 존비가 나눠지면은 귀천의 위가 나누어지고, 귀천지 위 분의요. 그 다음에 양동음정, 아까 동정 유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동음정이 강유기상하니, 각각이 그 떳떳함이 있으니, 항상함이 있으니, 강유판의라, 강과 유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사유 리하니, 그 다음에 일에는 이치가 있으니, 일장 만사 이하여, 하나는 모든 만 가지 일을 일으키는 이치이고, 그 다음에 물류 형냐니, 그죠? 물건에는 또 형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에는 이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만사, 모든 만사를 일으키는 이치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물건에는 형체가 있는 것이라, 사즉 유형하고, 일이라고 한다. 일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에는 그 종류가 있고, 유가 되는 거죠. 유가 있고, 일에는 그게 어떤 종류인지, 그죠? 무리가 있고, 형즉, 형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 무리가 있으니 군이라라는 거죠. 유하고 군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에는 그 종류의 개념에 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끼리끼리 모이는 그 군이 있어서, 선악분이 길흉생의요. 선과 악이 나누어지면서 길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상현어 천하고, 상은 하늘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형성어 지하니, 형체는 땅에서 이루어지니 변화지 적이, 변화의 자취가 현의라, 나타나느니라. 음양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상마첩하여, 그죠? 서로 간에 갈면서 문득 팔방지 기요, 팔방의 기운으로, 그죠? 팔방의 기운이고, 그러니까 음양이 사귀어서 서로 갈면서 문득 팔방의 기운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서로 밀면서, 잠깐만 보자. 그래요. 음양지 교 상마하고, 첩, 그 다음에 팔방지 기 상추 탕하니, 그죠? 팔방의 기운들이 서로 간에 밀고 서로 간에 섞이니, 뇌정이 동지하고 우레하고, 그 다음에 그 벼락이 이로써 움직이고, 풍우이, 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풍우가 서로 간에 윤택하게 하고, 1월이 운행하고, 1월 운행하고, 한서상추의 성조화지 공하니, 한추가 그저 서로 간에 미루어서 조화의 공을 이루니, 득건곤자, 건곤을 얻은 자 또 성남하고, 득곤자, 곤을 얻은 자 성녀하니, 건곤당 심을 하고, 건은 응당 물건을 만들고 시작하고, 곤은 당 물건을 마땅 응당 물건을 이루니라. 그래서 건곤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간이 이니, 그죠? 이 쉽고 간단할 뿐이나 건시 물지 도하니 이하고, 건은 물건을 시작하는 도인이 이하고, 쉽고 이렇게 읽어야 되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 곤은 성물지 능하니, 곤의 물건을 이루는 능함은
곤 성물지 능은 간하니 이렇게 되죠. 간단하니 바로 평이라 평이하니라 그러므로 인이지하고 사람들이 쉽게 알고 그 다음에 간직고로 간은 고듬으로 간직음으로 사람이 이종 쉽게 따르고 이지 즉 쉽게 알면은 또 가히 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아가서 취봉순하고 이종 즉 그 다음에 쉽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취법이 성공이라 가히 법을 취하여서 공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친하여서 합하면 가히 이로써 오래 할 수 있으니 그래 오래 하여서 성사하니 이를 이루니 즉 가히 광대니 그래서 가히 넓히고 크게 할 수 있으니 성현의 덕업이 구대하고 그죠 오래 하면서 커지고 그래서 득역 간지도야라 바로 여기란다 이간의 도를 그래서 얻는 것이라 얻었기 때문이라 이간일세여라 이렇게 되겠네. 이간일세라 천하질이 이간이 이니 천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간단할 뿐이니 거기에는 유이 후에 그래 이치가 있은 뒤에 유상하여 그 상이 있어서 성효 기중인이라 바로 자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뒤에 설명 없이 이거 읽으려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 읽고 1장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정작 거 한번 읽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보고 자 본의에서 주자가 해석한 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요 개념들 잘 해놨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음양형기의 실체요 그랬죠. 음양의 그 형체와 기운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형이 있는 거죠. 그 형체라고 형기라고 할 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음양형기의 실체요. 그 다음에 건곤이라 표현한 말은 뭐냐면 역 가운데 순양의 괴명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순양으로 이루어진 것은 건괴가 되고 그 다음에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건곤이라고 역중에 그러면 이거는 곤이 되겠죠? 순양 건이 되겠죠? 그게 괴명이라. 그 다음에 비고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한 겁니다. 비고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 상하지위요. 천지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위치이고 그 다음에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역 가운데 괴효의 상하의 위라. 그죠? 괴효가 아랫자리냐 윗자리냐. 그죠? 윗자리로 걸어올수록 점점 귀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다 딱 초점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상이요. 양의 떳떳함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떳떳함이며 그 다음에 음지상이며 그 다음에 강유라고 하는 것은 강유자는 역중 괴효 음양지 칭야라.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역기의 괴 속으로 나타나면 괴에서 나타날 때 효를 읽을 때는 강이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효 양효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과 유라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나중에 섞었으니까. 그 다음에 방유치한다라고 하는 방소라고 하는 것은 방이라라고 하는 걸 방향, 방소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정 소향이니 다시 말해서 사정이 일의 뜻이 향하는 바를 이름이니 언삼을 선악은 각이 유분이 길흉자니 이렇게 되네요. 일의 사정이 향하는 방이라 방유치라고 하는 건 방소 방자가 원래 무슨 방이라 그랬어요? 방이 원래 무슨 글자예요? 방소라는 장소를 표현하기도 하고 방향이라고도 표현하고 방이 원래 원뜻이 배. 이거는 나무 통나무 깎아가지고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게 주가 되고 요거는 떼배죠. 떼배라고 떼배주자. 그래서
떼배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네모나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모를 구라고 표현하지 않은 게 신기하죠. 한자를 볼 때 네모를 우리가 네모 그러면은 네모를 네모로 입구자는데 이건 입이란 말이에요. 입이나 아니면 넓게 보면 에올리자가 되고 네모는 실은 얘를 네모라 그러죠. 모방이라. 이게 왜 이걸 썼느냐? 네모라는 걸 뭐 자연에서 네모를 얻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네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모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연은 그냥 다 둥글둥글 하거나 뾰족뾰족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네모 반듯한 것은 자연은 없습니다. 네모는 사람이 만들어 쓴 거예요. 자연 속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다듬어지다 보면 네모가 될 텐데 모든 돌들을 굴르고 굴르면 어떻게 돼요? 동그래지죠. 사람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좀 둥글둥글해지죠. 사람이 세파에 시달리다 둥글둥글해졌다는 자포자기예요, 실은. 이래도 조금 안 되죠. 사람은 방정해야 된다 그랬죠. 방정하다. 그래서 네모가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쓴 것은 나중에 이건 굉장히 철학적 원리라 그랬죠. 동그라미는 안 쓰고 네모를 씁니다. 네모는 그래서 에워쌌다 둘러쌌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뭐야 담장을 네모나 그렇게 짓죠. 그래서 네모를 뭐라 하면 에올리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에우다. 에워싸답니다. 네모난 건 뭐였느냐? 옛날에 물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떼배가 있습니다. 통나무 배는 물건 싣기 어렵잖아요. 떼배가 돼야 여기다가 물건도 싣고 고기 잡아서 올리고 그다음 물건 시켜서 오니까 떼배가 가장 시원이 되는 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방이라고 표현하 네모났다. 그런데 배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정박도 하고 하니까 방향도 되고 됐죠? 그래서 네모 글자가 가끔 물어보세요. 공부 좀 하는 사람. 왜 네모를 네모라고 안 하고 이걸로 썼을까? 자연의 네모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네모예요. 그래서 네모 해놓고 이건 에워싸다라는 담장들. 그냥 나라국자 할 때 이거 쓰죠. 나머지 그래서 동그라미 대신에 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건 네모가 실은 아니에요. 네모라고 표현한 구멍 난 것들 이거 전부 다 네모로 표현하는 거죠. 몰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정이 소향이라 향하는 바라 이렇게 표현해서 일이 어디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니 바로 사물의 선악이 그러면은 이게 어디를 좋은 데로 향할 것인지 나쁜 데로 향할 것인지 그런 내가 끼리끼리 누구하고 어울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쟤들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럼 나쁜 애는 원래부터 나빴나요? 누구하고 어울렸느냐 어떤 분위기에 살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유분하고 그죠? 각각이 그 무리로서 나누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소인배 집단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역 가운데 괴요의 점결지 사야라 그죠? 점으로서 결단한 그 말이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바로 1월 성신의 속이요 1월 성신의 부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치속 옛날에는 무슨 부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런 말도 다 순수한 우리말은 없어지죠. 순수한 이런 부치이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산천동식의 부치이며 산천동식지 속이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 가운데 시책 괴요 변위 음양 화위 음자야라 이렇게 됐네요. 역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역 가운데 나중에 시책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주역의 괴를 뽑아 볼 겁니다. 그때 뽑아 보면서 바로 그 점치는 대까지의 그 책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괴요의 그 음이 변하여서 때로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음변위 양하고 양화위 음자에라 양이 화하여서 음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변 양화 음변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 그래서 차는 언성인 자격하니 이것은 바로 성인이 역을 지으셨으니 음양 실체로 음양의 실체로 인하여 위 괴요지 법상이니 그래서 괴요의 법상을 위하였으니 지으셨으니 만드셨으니
바로 장주 소위 역은 이도 음량이 차지 위하라. 장주,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장주가 이른바 역이라고 하는 것을 음량으로,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그 뜻으로 쓴 겁니다. 음량으로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이름이라. 하고 나머지는 앞에서 이거 전체 한번 정리할 주자 얘기가 워낙 길으니까 주자 얘기를 하지 말고 아까 고비 관련해서 하나 쓴 내용이 지금 주자 설명이 그 다음에 그 반복되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어디까지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미리 혹시 예습하신 분들 가운데 예습하시면은 요거는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체크해 오시고요. 그 뒤에 보면 989쪽에 그 옆쪽에 보면은 가운데쯤 보면은 앞에서부터 작은 줄로 쭉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줄에 보면은 가운데에 동그라미 있고 장자왈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나요? 장자왈. 하나, 둘, 셋, 넷. 큰 줄 두 줄 단위로 묶어서 나가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죠? 중가운데쯤 보면은 장자왈, 동그라미, 장자왈. 찾으셨나요? 네, 찾았죠? 거기 보면 장자왈, 거기서 불언고비, 그죠? 고비라고 말하지 않고 왈, 비고라고 한 것. 이거 개념 봅시다. 비고라고 한 것은 역유의하니 또한 뜻이 있으니 바로 고 이하위 기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은 아래로서 기반이 되니 그죠? 아무리 지가 높아도 뭐예요? 그 아래로서 기초를 삼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도 보면은 우리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고잠이라 표현하는데요.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 나무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막대기 하나 올려놓고 막대기가 산보다 크다? 이건 얘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막대기가 산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되냐? 우리가 저 기초부터 근본부터 헤아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주역을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비고라고 표현하고 음량이라 표현하고 음량이라 표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낮다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종중유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요 개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량, 양음하지 않고 바로 음량, 양음하지 음량하는 거 바로 종중유시의 그 이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고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뭐부터? 기초부터, 그죠? 근본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더라도 바로 기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의가에서 고 이하의 기요 높은 것은 아래로서 기초가 되고 역시 인선길 비천이 그리고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먼저 그 낮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니 현이라 봅시다. 낮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니 연후에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 그죠? 낮은 곳에서부터 나타나 점차 저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두루 천하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근본 원리에 의거해서 바로 비고 개념을 그죠? 비고 개념을 썼다라고 아주 해석을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뭐 쭉 거의 반복되는 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주자 말들 복잡한 거를 990쪽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첫 번째 줄 위에서부터 조금 내려오면 운봉호시 들어가 있죠. 운봉호시가 그 앞에 나오는 그 주자 얘기를 간결하게 전부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자왈
차는 비시인유 천지 시정건곤이니. 그죠? 이것은 자, 그 천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건곤이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천지가 있어서 그래서 건곤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내시관 천지 즉, 이것은 자, 그 뭐예요? 천지를 본즉, 천지를 두루두루 살피는 즉, 그 속에는 곧 바로 역의 도가 나타난다. 현이라. 그죠? 거기서 천지를 보았으니 즉 거기에서 이 견도라 해도 됩니다. 역을 본 것이라. 개 건곤지 괴는 대개가 건곤의 괴라고 하는 것은 건곤의 괴가 미획에 아직 그어지지 아니했을 때요. 건곤 괴 미획할세 이거죠. 아직 그 획이 그려지지 아니했을 때 관지 넘어갔나요? 관지 천존 지비하니 그죠? 바로 그 뭘 봤냐면 그어지지 않을 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을 보고 그죠? 낮은 것을 보고 건곤의 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 높고 낮은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러니까 천지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쭉 관찰을 했더니 건곤의 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느니라. 그걸 본 것이라. 그 다음에 역시 또 귀천의 위라고 하는 것은 미제니 그죠? 귀천의 위가 아직 가지런하지 아니했을 때에 관천지 만물지 비고하고 바로 천지 만물에 낮고 높음이 있음을 보고 그래서 괴효지 귀천 이위의라 그죠? 그래서 괴효의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래서 그 속에 자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미유 괴효 즉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괴효가 있지 아니했을 때에 곧 미유 강유지 칭야라 당연히 괴효가 있지 않았을 때는 아직 강과 유라고 하는 그런 칭함은 있지 않았느니라. 그 다음에 천지 그러니까 강유라고 하는 것은 괴효가 이미 생겨난 뒤에가 되는 거죠. 천지간의 양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동하여 가견 기위 강이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가히 그 강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항상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강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약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부드러우면.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하여 항상 고요하여서 가견 기위 유이라 그 가히 부드러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영미유 괴이즉 여기 아직 효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미유 길흉지 사회라 당연히 길흉의 말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니라. 천지간의 사사물물이 그죠? 천지간의 사사물물 모든 일마다 물건마다 선악이 각이 기류의 분하니 선악이 각각이 그 유로서 나뉘어지니 선자는 가지의 길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 기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악이라는 것은 악자는 가지 기위 내의라 가히 그 흉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미유 시괴 시괴인가요? 저괴인가요? 나타날 저자죠. 미유 저괴 아직 저 괴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에 고미견하고 진실로 보지 못하니 소위 음양이 이른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양이 아니군요. 음변 양음하고 그죠? 양변 음하고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른바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화 양례라 음이 양으로 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음인가 싶었더니 양으로 돼서 요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양인가 싶었더니 음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음변 양화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했으니 자 천성상 지성형 그죠? 천성상하고 하늘이 상을 이루고 땅이 형체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시괴지 변화 이어 차호현이라 그죠? 이것이 비로소 괴의 변화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그 나타나는 것이라 변화로 되어서 여기에서 이어 차호
현이라 이에서 그래서 나타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해서 괴의 변화로 괴의 변화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이라. 차 1절은 그러니까 개사상전 제1장 1절은 바로 획전지 역이 그죠? 고 여시야라. 아직 괴를 긋기 전에 주역이 진실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 괴를 긋기 전에 이미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자리 잡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그 다음에 동정유상하니 뭐예요? 동정유 강유가 단의요. 그 다음에 방유치고 물이 군분하니 길융이 생의요.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하니 그 다음 뭐예요? 변화 현이라라고 하는 변화 이치까지를 쭉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고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